그동안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잡동사니를 걷어내자. 단순한 삶은 단순하게 얻어지지 않지만 이 변화는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복잡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현대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빨라진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다. 밖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에 치이고 스마트폰은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며 집에서는 너무 많은 집안일에 허덕인다. 밀린 업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주말 모임에 적당한 식당도 검색해봐야 한다. 나도 어딘가에 정신이 팔린 채 살던 시절이 있었다.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보며 한없는 감격에 빠지다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일들에 녹초가 되어 우울해졌다. 내면이 혼란스럽다 보니 주변 역시 혼란스러웠다. 일을 마치고 돌아간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난장판이 된 거실이었다. 장난감, 빨대컵, 담요, 고무 젖꼭지, 그림책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대형마트의 유아용품 코너가 우리 집 거실에서 폭발한 것 같았다. 워킹맘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극도로 우울해진 시기였다. 그때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삶에 대한 열망이었다. 쓸모없는 것들과 최대한 멀어져서 딱 본질에만 충실하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내 시간을 잡아먹고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집안일에 시간을 덜 쏟는 대신 아이들과 놀아주기, 중요한 업무에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 오늘 뭐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에 아침 운동하기. 그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였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했다. 정신을 쏙 빼는 잡동사니에 둘러싸여 어떻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는가. 일상을 루틴으로 만들어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고 내 에너지를 빼앗는 흡혈귀 같은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신경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했다. 나는 그때부터 나를 향한 모든 부탁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날카로운 기준으로 물건을 평가하고 분류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필사적으로 지켰다. 물론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졌고 지금은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루하루를 보낸다.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삶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자신의 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밖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면 꿈꾸던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다. 미니멀리즘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면의 참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툭하면 하늘을 팔게 만들어 결국 원하지 않는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요컨대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내기를.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미니멀리즘은 불가능하다. 사실 미니멀리즘이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돈을 소비하는 방식부터 인간관계, 우리의 소명이라고 느끼는 일까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다. 하루의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일들에 우선권을 주어라. 미니멀리즘이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약속이나 볼일의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정하지 마라. 그러면 바쁘게 움직여야 하거나 시간이 부족해 한 가지 일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가능할 때마다 중간중간 숨 돌릴 시간을 가져라. 매일 밤 마음을 진정하고 긴장을 푸는 의식을 만들어 실행하라.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분 동안 손에 로션을 바르거나 아로마 향을 맡아라.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마시거나 일기를 써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라고 느낄 만한 일이라면 뭐든지 좋다. 소중한 사람만 만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미니멀리스트의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친구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새로운 친구 관계를 멀리하라고 하진 않는다. 미니멀리스트는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기쁨이 가득한 삶의 의미를 선사하는 인간관계 말이다. 해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해로운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을 하찮고 다루기 쉬운 존재로 만들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해로움의 정도와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살짝 거리를 두거나 아예 연락을 단절하는 식으로 관계를 포기할 수 있다. 내 조언은 단순하다. 부디 해로운 인간관계를 지금 상태로 방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어수선한 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왜 이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를 그대로 방치하는가? 누군가를 멀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과 관계를 맺는 대상을 부단히 경계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받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내 것이 아니면 떠안지 마라. 우리는 해로운 사람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떠안는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데는 무디다.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이 돈에 쪼들린다고 느낄 때면 나 역시 쪼들린다고 느꼈다. 결혼한 뒤에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 역시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이들이 낯선 상황에 긴장하면 나 역시 함께 긴장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기로 작정한 셈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만의 경험을 얻기 위해 지구상에 존재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들과 함께 고난의 길로 들어선다. 그들의 힘든 순간에 함께 해주기 위해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러나 애초에 왜 어두운 길로 들어섰는지도 잊을 만큼 오랫동안 그 길에 머물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당신이 출구도 없는 깜깜한 길에 갇혀있으면 결국 누구에게 이롭겠는가? 미니멀리스트의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떠안을지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단 8명만이 내 인생에 남는다. 이는 미국의 전 외교관,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 기발함과 즐거움의 신봉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사랑으로 변한다의 저자 밥 고프가 던진 질문이다. 밥 고프는 이 마지막 순간에 곁에 남을 만한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8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20명이 아니다. 50명도 아니다. 페이스북 친구 800명도 아니다. 8명이다. 당신의 8명은 누구인가? 잠시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자. 그러고 나서 이 인간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돌아보라. 임종을 맞기에는 나에게 아직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나의 8명은 내가 영원히 아끼고 신경 쓰고 싶은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 역시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다. 나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떠올릴 수 없다. 옷장을 정리하고 나서 세상을 평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는가? 이 솟구치는 성취감은 매우 강렬해서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기 마련이다. 갑자기 이직을 계획하고 여행을 계획하거나 오랫동안 눈독을 들이던 동호회에 참석할지 모른다. 이런 에너지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이 솟구침이 잦아들고 정리한 모든 공간의 새로움이 차츰 사라져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나면 한층 더 심한 무언가가 펼쳐진다. 마음속에 생긴 더 큰 공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가치관에 가장 근접한 인생을 살게 되니 많은 것이 변했다. 속내를 털어놓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게 되고 남편의 단점보다는 그의 노력을 먼저 발견하게 되며 친구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미니멀리스트들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속에 만드는 공간을 지켜보고 이를 활용해 소중한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라. 미니멀리즘은 사고방식이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서서히 자신에게 적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이다. 너의 참모습과 어울릴 뿐만 아니라
날 한층 더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삶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니멀리즘은 원하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정체성이다. 소비 습관에서 시간 관리,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가장 근본적인 행동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 언제나 지망생에 머물기보다는 오늘부터 미니멀리스트라는 정체성을 갖기로 선택하라. 이 정체성을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아라. 피할 수 없는 실패도 겸허히 받아들여라. 다시는 정신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삶이 천천히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라. 습관을 선택하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일상적인 습관이다. 지금껏 도움이 되지 않았던 낡은 습관을 없애고 미니멀 라이프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습관을 기르면 힘이 생긴다. 사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목표로 삼고 싶은 습관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하라.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잠자기 전에 여백의 시간을 즐겨라. 텔레비전,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을 끄고 미디어를 접하지 않는 시간이다.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쇼핑하는 습관을 고친다.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이메일을 확인한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SNS를 한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1번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는다. 평일에 특정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놓아둔다. 매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3가지 일을 선택한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적어도 5분간 멈춰서 기다린다.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생각되는 옷만 구입한다. 그 외의 옷은 과감하게 포기한다. 주말이 되면 같은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고 다음 한 주를 위한 식단을 짠다.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흔쾌히 수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대답한다. 부탁해줘서 고마워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에 일치하는 부탁인지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복뿐이다. 어떤 습관을 완벽하게 기르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따로 없다. 하지만 반복은 존재한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에 힘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반복이라고 주장한다. 목표를 떠올릴 때 원하는 결과를 생각하지 마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복에 초점을 맞춰라. 성공하기까지 투자하는 엄청난 노력을 떠올려야 한다. 걸작을 얻기까지 빚었던 수백 개의 도자기에 초점을 맞춰라. 어떤 습관을 들이기로 선택했든 간에 한 번의 반복을 수행할 때마다 가상의 도표에 획 하나를 추가한다고 상상하라. 종이의 반복 횟수를 기록해 진전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단골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는 대신 친구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획 하나를 추가한다. 일요일 저녁에 다음 한 주간 계획을 세울 때마다 획을 하나 추가한다.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기부함에 넣을 때마다 획 하나를 추가한다. 의도적인 습관을 기른다면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할 여유가 생길 것이다. 에리카 라인 저자의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라는 책이었어요. 원서 제목은 The Minimalist Way인데요. 역시나 인생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팁들이 잘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것저것 다 떠안다가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읽었던 예시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얘기, 부모님이 좀 아이한테 굳이 안 해도 될 말? 그러니까 온갖 가정사와, 그러니까 어른도 지금 감당이 안 돼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걸 아이한테 막 할 때도 있고, 오은영 선생님 TV 프로그램을 보면 뭐 친구 같은 엄마와 친구 같은 아빠와 자녀의 사이, 뭐 이런 테마로 나온 것들 중에 보면 사실 그래도 아직 아이인데, 혹은 아직 성인이라도 굉장히 어린데 친구 같은 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해서 아직은 좀 보호받아야 되고 부모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부모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도 안 그러고 이 모든 감정 같은 걸 자녀에게 다 전달하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이야기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저자처럼 부모님이 쪼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막 계속 하니까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본인도 쪼들린다고 느끼고, 그리고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나도 이 감정이 전이 돼가지고 나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긴장하면 나도 같이 긴장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공감을 하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아이를 제외하고서 어른이라면 이제 막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겠죠. 그때 하소연을 할 때 듣는 상대방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들어주고 있고 이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나도 그거에 이입을 해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걸 어느 정도 얘도 이렇게 고통을 받잖아 하고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그냥 본인의 감정에 오롯이 상대방이 너무 심하게 들어주다가 기진맥진해지는데도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참 인간관계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 또 얘기했듯이 8명 내가 죽을 때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8명 정도일 것이라고 미국의 전 외교관,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 기발함과 즐거움의 신봉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사랑으로 변한다의 저자이기까지 한 일단 이런 수식어를 다 떠나서 무조건 저보다는 훨씬 외향적인 분야있게 분명한 밥 고프 저자의 통찰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도 8명이라고 생각했다면 내향적인 성향이 조금 더 큰 나는 그 이상을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저도 8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야겠죠?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쓰고 마음도 좀 더 쓰고 그리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새로 만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8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새로운 사람은 나를 잘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벌써 판단했다면 그건 그 사람 사정이다. 더불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할 필요는 없겠지. 이 책에서도 약간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경험이 나와요. 저자가 한 친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항상 얘기를 들어주고 소개시켜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저자가 해준 걸 반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려나? 이 친구가 아직 정착을 덜 했나? 이런 기다림을 가졌는데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냥 이런 일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이 저자의 이야기가 더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이런 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구나. 상처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목표를 떠올릴 때 원하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건 제임스 클리어 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되게 공감이 갔어요. 매일 뭔가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빨리 결과에 도달하지 않지? 난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일 하는 그 루틴 자체가 목표가 되도록 거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과식하지 않는 삶에서 7,500보를 걸어야 한다고 해서 일부러라도 그 숫자를 항상 넘기려고 하는데 가끔은 그냥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려고요.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하기. 저자의 말처럼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해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